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죄 시리즈, 오늘은 공간이 아이의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제3편입니다. 소년범죄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의외로 많은 시작점이 방에 있습니다. 방이요? 네, 아이 방입니다. 아이의 성격이 특별히 나빴던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아이를 방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사건의 출발선은 늘 비슷합니다. 닫힌 문, 혼자 있는 시간, 통제되지 않는 일처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간, 아이의 방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방에서 공부에 집중하라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죠. 저는 어렸을 때 프라이버시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의도는 아주 선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에게 완전히 분리된 밀실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고요, 선악의 가치 판단이 사라지는 공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누가 보지 않고 질문받지 않고 행동의 결과를 상상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이 되면은 성인인 우리라고 해서 올바른 가치만 추구하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런 환경에서 아이의 미성숙한 이성은 점점 작동을 멈추고요, 자극과 충동이 판단을 대신합니다. 소년 범죄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구조는요, 이런 겁니다. 방 안에 컴퓨터 또는 노트북, 개인의 스마트폰 상시 소지, 잠잘 때도요, 방문 잠금 또는 사실상 출입 통제가 불가능하고, 부모의 시선과 부모의 생활 동선에서 아이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자, 이런 구조는요,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런 제동 장치 없는 실험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은요, 내가 방 안에 있고 그 디지털 기기만 들고 있다고 해도 소년의 전두엽 발달 속도를 훨씬 앞서갑니다. 어떤 것들로 앞서갈까요? 안 그래도 호기심 많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 자극, 폭력적 컨텐츠, 왜곡된 관계 모델.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판단을 거치지 않고 아주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흡수되는 그런 공간에서 아이의 습관과 기억으로 고착화됩니다.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풍수적인 측면도 좀 환경심리학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공간 배치와 동선 시야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닫힌 공간은요, 사고를 안쪽으로 밀어넣고요, 막힌 동선은 관계를 단절시킨다. 시야에서 사라진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방이 집안에서 고립된 섬처럼 방이 설계되어 있다면요, 그 공간은 아이와 판단과 감정을 점점 왜곡시켜 나갈 수 있는 갈라파고스 섬이 돼가는 거죠. 자, 방은 휴식 공간이고 집은 활동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방에서 우리가 제거시켜주면 좋을 것,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장시간 머무는 게임기, 방문 잠금 장치, 자, 이런 것들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침대책 최소한의 수납만을 남겨주고 활동 공간을 집 전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좋겠죠. 컴퓨터나 공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공용의 장소, 거실, 또 식탁, 중앙 공간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모가 감시한다는 것보다도 공간 자체가 질문을 만들어내고 누가 보고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이의 방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재판부에 주는 신호는 뭘까요? 이렇게 공간이 재설계되게 되면요, 아이의 교육 차원을 넘어서 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런 공간의 변화를 비포 애프터, 이전엔 이랬습니다, 현재는 이렇고요, 이렇게 공간의 변화를 사진으로 보여주면 어떨까요? 부모가 아이를 더 통제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재범 위험 환경을 인지하고 있구나, 구조적 재발 방지 조치를 실행하고 있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호 능력을 증명해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환경에 변화한 한 장의 사진, 이것이 반성문 10장보다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인가? 그 공간이
가족 전체의 공용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아이는 누구의 시선을 느끼는가? 그 시선을 느끼면서 아이는 자유로운가? 판단이 필요한 순간 아이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는가?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보고 그에 따른 대응의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소년범죄 또 그 전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대응의 시작은 아이의 마음을 직접 어떻게 한다라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의 공간을 다시 보고 재설계하고 재구조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형사 완전 정복 오늘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은 공간을 채우는 것 가구가 아니라 아빠다 이런 메시지로 한번 제 자기 반성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